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중요한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제 얘기,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꼭 하고 싶은 얘기 준비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 얘기할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김총리님께서 부동산 고점 찍었단 분석 나왔다. 원칙 끈질기게 지켰다. 아, 제가 예전에 이제 정치 비슷한 얘기 하면서 추진력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추진력이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원칙을 계속 지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공교육에서 들은 거고,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한 추진, 잘못된 원칙에 대한 고수는 똑같은 결과를 낳아요. 지난 4년, 5년 동안의 결과가 나와 있고, 공부가 돼 계신 분들은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인식이 이미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원칙을 지켰다. 여태까지 다른 이유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다가 이제나 나왔다. 여러분이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시장을 공부를 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3년, 4년 후에 부동산 시장은 하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능해요. 그냥 공급을 다 풀어줘 버리면 됩니다. 서울은 어렵지만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8년에서 10년이 걸리겠지만 추진 중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권엔 여전히 택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어렵죠. 저까짓 게 뭐라고 알겠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을 때 인허가를 3년, 4년 후에 인허가를 해주면 3년, 4년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3년, 4년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을 못 잡은 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째죠? 2015, 16, 17, 18, 19, 20, 21. 지금 아직까지 안 잡혔죠. 7년째거든요. 그러면 뭔가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틀렸다, 뭐 고점이 아니다 이 얘기 할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뭐 대화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운 게 저도 옛날에 그랬나 싶어요. 제가 뭐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질문을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는 정도인데 그것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저만의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약간 이 기사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총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너무 많은 분들이 공통된 질문을 해주셔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그냥 여기서 풀어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 부동산 고점 찍었던 분석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나와요. 형태가 바뀌었을 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뭐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상승 여력을 알려달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려달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느냐. 그리고 막 내용을 적어 놓으세요. 뭐 책임은 내 책임이다. 근데 제가 그건 여러분 책임인 거는 안 적으셔도 이건 기본인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이 기본인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가지 급부가 달리면 제가 책임을 져요. 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다 이건 이해하실 거예요. 성인들이시면. 여러분이 뭔가 돈을 벌고 수익이 났어요. 제 얘기대로 해서.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저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제가 책임져야 되는 의무가 생기겠죠. 반대급부란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익이 나고 뭔가 잘 되면 저한테는 10원짜리 하나 오는 게 없죠. 거꾸로 잘못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건 지극히 상식이에요. 이게 나쁘게 들리시는 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회사가 지금 월급을 꼬박꼬박 주니까 끝까지 데려갈 것 같지만 중간에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공무원이 인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건 기본이고 그 얘기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제가 모른다는 거예요. 매도 시점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도 시점을 여쭤볼 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내가 자산을 이렇게 해서 뭐를 사는 게 목적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한 5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5년 이내에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다. 이거 언제 팔아야 되냐? 그럼 제가 답변해 드리기 조금 더 편해요. 뭐 올랐을 때 팔아서 세금을 이렇게 해서 이걸 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이거 언제 팔아요? 무슨 뜻이죠? 네. 이게 언제 제일 고점이었는데 절대 못 맞춥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 답변은 제가 못 바꿔요. 저는 해당 아파트가 얼마까지 거래가 될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 유튜브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있으면은
그분은 유튜브 하는 게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 미래를 못 맞추고 매도 시점을 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은 계속 변해요. 생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일 갑자기 한국에 미사일이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은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주식 시장부터 아주 아작이 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미사일이 아니 도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리고 뭐 언제가 고점이냐, 상승 여력이 언제 있냐, 모릅니다.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부담이 있을 정도로 제 심오한 의견을 들으려면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지 이메일에 띡띡 적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거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금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했던 말 한마디 그리고 글귀 하나가 다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야, 그거 신경 쓰지 마. 입장 바뀌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점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답변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딱 받는 순간 부담스러워요. 미래를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미래를 맞춰줄 수 있다면 저는 그 미래를 맞춰주는 답변을 드리는 그 대가나 그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할 것 같아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그냥 한 번 답변해 드리는데 한 몇 억씩 받아도 저는 고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뭐가 있냐면은, 뭐, 여러분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런 거요.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답변은 늘 같아요. 늦은 건 없어요. 저는 그것도 첫 번째 질문이랑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오를 게 더 남았냐? 언제까지 오르냐? 고점은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기사가 싫다고 하는 얘기가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점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마 일하시는데 이 고점 못 맞춰요.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망각의 동물이고 먹고 살기 바빠서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지 다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 부동산 고점이고 끝났다는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기 시작했을 때가 2019년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는 반성해야 되는 유튜버와 언론사가 정말 많아요. 2019년에는 끝났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쵸? 헬리오시티 입주, 강동구 입주 때문에 이제 고점이다.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는 내용이 도배가 됐었는데요. 끝나긴 뭐가 끝났습니까? 2019년이랑 지금이랑 시세 비교를 해보십시오. 난리 부르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저는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집을 샀어요. 목적이 뭐든지 간에 샀는데 시세가 내려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저도 경험이 꽤 있고요. 그건 누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구성 요소는 뭔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베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베팅을 한다는 건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건데 지금 아직 안 늦었다는 생각을 할 거면 공부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 그래서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바로 집을 사서 물리시거나 내려갈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역사적으로 한없이 오른 재화는 없어요. 끝도 없이 오른 재화는 없어요. 오른 다음에 꼭 하락했어요. 하락한 다음에 바로 오른 것도 아니고 장기간 조정장이 있는 적도 있어요. 다들 이 얘기 들으시면 쟤 뭐 하는 얘기,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함이야 하시는데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계속 오른 적도 없고 오른 다음에 항상 꺾였어요. 그리고 조정이 길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알아주세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회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전고점을 못 넘은 적이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아무도 아니라고 말씀 못할 거예요. 제 말은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아파트 KB 시세 매매 지수 기준으로 이게 회복이 안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렸을 뿐 항상 회복이 됐고 전고점을 넘어섰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시작을 하되 공부를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을 때 내가 살지 말지,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본인이 하면 되는 거지 그 선택은 제가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답변이 어려울 건데 지금도 늦지 않았을 거예요라는 답변에 저는 항상 답변이 예스예요. 왜냐면 저도 제가 시작을 할 때 심지어 지금도 이게 시장이 지금 언제 끝날지 언제 하락할지 언제 다시 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려요. 맞아요. 이 시장에 참여하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언제부터 얼마나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이런 기사를 포함해서 요새 하락의 사인이 읽힌다는 어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전 실거래가가 전 고점 대비 하락한 거래가 35%가 나왔다. 아니면 서울의 매물이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한 4만 개가 쌓였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뭐뭐뭐 때문에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뭐뭐가 리스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대통령 되면 집을 뺏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이게 생각을 한 번만 전환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이 뭔가 시장에 참여할 때,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1번, 지금 안 좋다. 지금 주식하면 망한다. 지금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금빛, 끝없이 상승 중, 연말까지 호재 예상, 전문가들 뭐 예상가 코스피 4천. 1번과 2번 시장 중에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번에 들어갔다 물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아, 정말 이제 많아요. 삼성 9만원대, 아니 9만원대도 아니에요. 8만원대, 아니 8만원대도 아니에요. 7만원대에 들어가신 분들도 좀 다 물려 계세요. 그때 기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삼성전자 망하면 한국도 망한다.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10만 원이 넘어갈 거란 뜻입니다. 그때 들어간 분들 9만 원에 물리고 8만 원에 물리고 7만 원에 물렸죠. 반면에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질 때, 삼성전자 반토막 나 있을 때 2020년도 초반에 기사가 어떻게 났죠? 산업 끝을 모르는 하락. 공포의 코로나.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나? 기업 파산 예정. 어느 게 나아요? 맞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어떠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 내 기사에 뭐 핑크빛만 돌 것 같아요. 대선 주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나와가지고 앞으로 부동산을 부양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게 도와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상승하고 있을 땐 하락 신호의 시그널을 기사로 써야지 조회수가 잘 나와요. 상승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주자라면 어떻게 때려잡을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제 말은 당연한 기사가 나오고 있고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데 항상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요? 반응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 때까지, 제가 믿는 부동산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나올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여태까지 흔들렸다가 후회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려요. 항상 시장에 위기가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상승기에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결정을 흔들 수밖에 없는 언론과 미디어는 늘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거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 안에서 어떤 기사를 믿을지 선택하고 싶다면 지금 이런 기사들을 보고 저 같은 사람한테 맞냐 틀리냐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끝도 없이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돈을 넣어서 스스로 수익을 올리는 게 이 바닥인데 남한테 너무 의존하시는 게 아닌가. 심지어 저는 지금 저한테 의존한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존하면 저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한테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